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장동 일당과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배당에 관한 원칙대로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다른 부가 아닌 중앙지방법원의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사건을 지금 이미 형사 22부나 23부 이런 데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이제 그 재판장들이 합의해서 어디 정하게 되면은 이거 혹시 또 짬짬이해서 이재명 그 대표에게 유리한 내지 혹시나 불리한 재판부에 가지 않느냐 하는 인적 조작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배당에 관한 기본 원칙인 전자로 돌려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식으로 해서 33부에다가 지금 배당을 했다. 32부에다 배당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 사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전자로 추첨해서 배당을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사건 배당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의미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다른 곳이 아니고 부패 전담부에 보여서 법원으로서는 이재명 그 대표의 사건 자체를 부패 사건, 뇌물 사건, 배임 사건을 경제 사건보다는 부패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현재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관련 재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채워진 상태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이 되면 기존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핵심 인물이나 증인들이 서로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율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겹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 재판은 지금 9분응선 넘었습니다. 80% 이상이 진행되긴 했는데 이 집중심리제로 월요일, 금요일 매주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목요일 전일 재판하고요. 정진상 전 실장도 이 금요일 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들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에 있어서는. 그러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형사 절차는 피고인이 반드시 제정해야 됩니다. 네. 이 재판정에.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 내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날짜와 내 재판에 임해야 되는 날짜가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인 출석도 이게 계속 주요 증인인데 나가지 않으면 재판부가 과태료를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여러 명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변론을 좀 분리해가지고 일정 정도 이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아마 그런 묘수로 이 문제를 좀 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이 변호사비를 걱정해서 전직 검찰 간부를 통해서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주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있잖아요.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자, 이거의 단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왔는지에 대한 단서는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누구의 소개로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과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의 고위 관계자의 소개를 받아서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공관에서 같이 이재명 그 지사와 만나서 그 저녁을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고위 관계자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정관이라고 하니까 비용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 고위 관계자 A라는 사람은 비용 걱정할 거 없다. 다 해결될 테니까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 어떤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경과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비용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 말이 무슨 취지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동규 씨와 이태영 씨를 연결해준 검찰의 고위 관계자를 아마 검찰에서는 이미 불러가지고 이 사람과의 어떤 그 쌍방울과의 관계를 이미 물어서 상당 부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합당한 만큼 받았다. 1,2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높은데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영 그 변호사가 예. 쌍방울 관련되는 사회이사로 어떤 그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외에 이제 그 쌍방울 관련되는 그 전환 사채로서 10억 억대에 넘는 돈을 사실상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관계자가 어떤 식의 쌍방울과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통하는 수사의 단서는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의 네. 그런 이제 경과가 전해진 네. 건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건데 비용 걱정하지 말아라는 이 발언이 정말 새로운 예. 단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유동규 씨 시선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추정인 건데요. 내가 왜냐하면 이 검찰 정관을 선임할 때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을 이 가교 역할로 해가지고 많이들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거 너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게 선임료도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이 가교 역할을 해준 사람이 걱정 마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모종의 대납이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좀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 당사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네. 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이태영 변호사에게 어떻게 선임료를 받았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임료 문제를 꺼냈을 당시에 내가 다른 변호사님들 받는 정도 받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얘기해서 1,200만 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요. 엄청 난이도가 많은 사건이 아니에요. 딱 2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걸 치를 때 이 공개 토론회에서 난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밝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대단히 대납을 막 몇 억을 제3자를 통해서 받아야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들 말에 따르면 유동규 씨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은 아직까지 좀 추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